진짜 한국사를 보여준다. 현재 3년이 넘게 올바른 한국사 강의를 하고 있는 책보고입니다. 자, 오늘은 양장의 기준점인 강자, 강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강자와 강우가 현재 해석이 뒤바뀌어 있는데요. 이 뒤바뀌었을 때 우리 영토가 굉장히 축소가 되게 해석이 됩니다. 자, 강자, 강우의 비밀. 오늘 여러 정통 사서들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동아시아의 역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현재 이제 원래 그러니까 태행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요동과 요서, 고구려의 요동, 그 다음에 요서로 나눠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조선시대 기준인 이 요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빨간색, 이 만주부터 한반도까지만 우리 역사의 중심지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후삼국, 고려, 그 다음에 조선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조선시대, 옆에는 이제 명나라가 있었죠. 명나라의 3대 왕, 주원장의 아들이었던 이 주체가 연왕이었기 때문에 현재 연을 북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은 원래 산서성에 있다가 또 북경으로 수도를 천도해서 이 지역을 연으로 부르기 시작했죠. 또한 삼국지의 오나라부터 시작해서 이 남조시대, 진부터 시작해서 송제, 양진의 수도를 모두 남경 위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연과 또 오의 위치와 이 요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역사가 만주와 한반도로 지금 현재 갇혀있게끔 중국이 우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걸 의심 없이 수용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강자와 강우측이 현재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양자강의 우측을 강자라고 하고 좌측을 강우라고 하는 웃지 못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나라의 수도기도 하고 또 남조 국가들의 수도였던 건업, 건강 같은 뜻인데요, 여러분. 이 건업과 건강의 위치는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백과사전에 말릉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릉의 위치, 말릉에서부터 시작하고 지금의 남경 쪽이다. 양자강 오른쪽 끝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오나라의 왕의 성이라든가 오의 성의 현재 유적터가 다 지금 현재 양자강 중류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경에 있는 게 아니고 양자강의 중류에, 무창 부근에 다 악주에 있다. 그래서 오나라 왕성의 유적터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촉오의 전장터가 사실 오나라가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또 그 지역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지역, 형주 부근에 악주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촉오는 50년도 못해서 망했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건업, 나중에 이제 건강이라고 불리는데 오나라의 수도기도 하고 진부터 시작해서 동진부터 송제, 양진까지 이 모든 수도들이 남경의 수도가 아니라 악주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경은 고대로부터 신라가 있던 곳이고 고려가 있던 곳입니다. 요즘에는 국사편찬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원문을 누구나 쉽게 검색을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중국 25사 정사 위주로 한번 보시면 이 강좌, 그러니까 양자강의 왼쪽에 대한 기록이 총 9회가 나오는데요. 이 9회의 기록은 중국 사서에 보너스로 적혀 있는 이 동이열전, 그러니까 이제 조선전이라든가 동이열전이라든가 해외 열전에 나오는 기록이 총 9번입니다. 중복되는 것 좀 빼면 더 적을 수도 있지만 대략 9번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제 얘네 그 본서를 보면 조금 더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서부터 시작해서 신당서부터 시작해서 태평 환호기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오냐면 해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강좌, 그러니까 양자강의 왼쪽이어야 되는데 이 각주 역주를 달아놓은 걸 보면 대하나 사전에서는 주로 이 강좌를 오른쪽으로 본다. 양자강의 하류 지역, 그러니까 양자강이 바다로 빠지는 지역, 오른쪽으로 본다. 강우는 양자강의 중류로 본다. 이렇게 벌써 해석을 하고 있죠. 이 대하나 사전 여러분, 일본인 혼자 근대에 만든 사전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대하나 사전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반도의 문명이라고 불리는 관에 쓰여졌다는 금송, 이 금송의 생산지가 중국의 대만 옆에 해주가 생산지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지금 현재 금송을 찾으면 일본이 원산지라고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벌써 1900년도에 일본인이 일본에서 나는 게 아니고 중국 태주가 원산지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여러분 영상으로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대하나 사전, 일본인이 근대에 만든 사전에 이렇게 강좌가 오른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중국의 이제 각종 바이두부터 사전에 보면 강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습니다. 이 강좌가 보니까 강의 우측이 강자예요. 그죠? 강의 좌측은 또 강우고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걸 이제 번역을 누르시면 대략적인 번역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좀 쉬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전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설명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강좌는 중국 거 그대로 베껴가지고
일본 거 그대로 베껴서 아, 강자는 양장의 동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대로 베낀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사학과가 모든 과 중에서 수준이 가장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사, 박사, 교수, 그다음에 강사 수준이 제일 낮다. 암기하는 건 많은데 수준이 제일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종교랑 비슷해요. 종교도 보시면 뭐 성경이든 뭐든 다 외우잖아요. 통으로 외우는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석을 하지 않는다. 의심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 모두 강자에 대한 해석을 다 우측으로 당겨놨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중국 25사 중에 동위열전, 이 동쪽에 나온 이제 우리의 기록을 담아놓은 동위열전의 이 강자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해석부터가 국사 편찬에서 틀리게 해놨어요. 원서에는 강자인데 지네들 마음으로 강남을 해놨습니다. 이게 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국사 편찬에, 그러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에도 이거를 해석할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면 뭐냐면, 자, 원서에 뭐라고 나냐면, 강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국 사기, 그 다음에 또 위서, 북사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때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위나라 기록인데, 광주에서 남제로 가던 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광주는 현재 지금 양장 중류에 있죠, 여러분. 광주, 광산 그대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가 이제 악주인 남제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강좌가 맞죠? 양장의 왼쪽이 맞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쉽습니다. 또 다른 기록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진, 진서인데 보니 뭐라고 나오냐면, 이 서진 동진할 때 이제 동의열전에서 숙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진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숙신은 서진한테 공물을 바쳤다. 그러니까 서로 교류했겠죠. 이 공물을 바친 게 아니고 서로 외교 활동을 했다. 공물을 바쳤는데, 이제 서진이 망하고 이제 동진으로 갔을 때, 동진 때도 강 좌측에 와가지고 돌화살 쪽을 바쳤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좌를 양장의 서쪽, 악주로 해석하면 그대로 다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한 번 보시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서에 보면 이제 백제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동해열전에 백제에 관련된 나오는데 여기도 보니까 강좌를 강동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원문이랑 다르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니네 마음대로 이거를 강동으로 바꾸냐. 자, 그래서 원문을 보시면 해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양서, 북사, 남사, 수서, 중국의 정통사서에 보면 백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떤 당시냐면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다음에 문자왕. 자, 굉장히 강력하던, 고구려가 강력하던 시대죠, 여러분. 이 강력하던 시대 때 기록이에요, 대부분 보면. 백제의 동남쪽, 자, 그다음에 고구려의 동남쪽에 신라가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자, 지금 한반도에는 동서로 백제와 신라가 있죠. 그게 아니고 동남쪽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신라가 강했을 때는 산동반도를 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당시에 동남쪽에 고구려의 땅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백제의 땅이기도 했던 이 산동반도. 자, 동남쪽에 신라가 있었다고 기록이 나오죠. 그럼 이 신라의 기록을 감추기 위해서 강좌, 강동의 위치를 현재 바꿨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정사로 쉽게 강좌가 어딘지 나타내는 글들이에요. 양나라가 있었던 곳.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말이죠. 이 북경 탱산맥 안쪽부터 시작해서 이 바운더리를 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관련된 지역명이 잔뜩 있어요. 뭐 안양부터 시작해서 안평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죠. 자, 이 곳을 다스렸으니까 광개토대왕이 평안 호태왕이다. 다 평정을 했다, 안쪽을. 평안 호태왕이다 이렇게 불린 겁니다. 또 집안에는 또 광개토대왕 비석부터 시작해서 무덤들이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한 고비 두 고비를 넘는 고비 사막이 바로 왼쪽에 있고요. 또 우리들이 다 묻히는 장수들이 웬만한 중원의 장수들이 다 묻히는 풍망산이 있고 우리의 속담에서 나오는 태산, 태산이 높다 하래.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그냥 산이다. 이런 태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우리가 강좌를 볼 건데 강좌는 오나라의 수도기도 하고 진송제 양진의 수도가 있는 곳입니다. 이 진송제 양진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진나라,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가 차례대로 망해요. 그러니까 오나라, 삼국지에 오나라도 뭐 50년 있다 망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동진도 그렇고 바로 망하고 또 송나라도 약 50년 있다가 망하고 제나라 한 20년 있다 망하고 양나라만 50년 있다 망하고 또 진나라 바로 망하고 이런 나라들이 다 이곳에 악주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좌. 자, 보시면 이제 황하예요. 노란색의 황하가 이렇게 청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굽이져서 천진으로 나가고 또 하류로 나갑니다. 황하의 위치. 자, 그 다음에 신라가 건국한 회수. 이 회수의 위치예요. 중간에 이 흐르는 강이죠. 회수의 위치. 자, 그리고 이 파란색이 바로 장강이기도 하고 또 양주 부근은 또 양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쉽게 그냥 양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양장은 왼쪽에서 바다 쪽으로 흘러가요. 강자, 강우.
여러분 너무 쉽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록 속에, 현재 지금 사서의 기록 속에 강자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강의 좌측 기록을 어찌됐든 중국은 오른쪽으로 바꿔놔야겠죠. 자, 그리고 또 연해 위치는 산서성 태원 부근에 또 진양이라고 있죠. 그 위치가 바로 연해 모든 지역명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강의 왼쪽, 강의 오른쪽의 위치. 자, 지금 현재 중국은 이 명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이 강좌의 위치를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강의 좌측은 오른쪽이고 강의 우측은 좌측이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명나라 주원장, 그다음에 주원장이 죽은 다음에 이제 주원장의 아들, 이 주체가 연왕이었다가 북경에서 자리를 잡죠. 수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연의 위치를 이곳으로 우기고 있죠. 또 조선은 이제 이 요하라는 걸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분할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시대에서도 뭐 좌수영, 우수영이 한양을 중심으로 거꾸로 본다고 우기면서 명나라를 따라서 좌우를 바꿔서 좌우를 거꾸로 불렀다고 볼 수 있죠. 자, 그전까지는 당연히 강좌, 강우를 따지면 당연히 왼쪽은 왼쪽이고 오른쪽은 오른쪽이다. 중국이 던져주고 일본이 던져주는 정보를 아무런 의심 없이 달달달달 외워서 아는 척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모든 역사서들을 통합해서 이렇게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하면 정답은 나온다. 오늘의 한국 상황이 어떠셨습니까? 아무도 지금까지 현재 한국에서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의심을 못하던 강자에 대한 해석, 강자, 연, 요의 위치. 속으면 뭐다? 동북공정은 한국 없애기다. 멍청한 국가의 국민들은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소멸된다. 여러분 그만 속으시고 이제 주변을 깨워주실 때입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영상 공유,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책보고였습니다.